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 중요하지요. 적을 알아야 나를 난다. 이거 아닌가? 어쨌든 기출문제를 좀 풀어봐야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나 형태를 알 수 있겠죠. 물론 실무적인 공부, 이론적인 공부가 되고 나서 푸는 게 정석이겠지요. 자, 기출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자, 한 가지는 그냥 K랩을 먼저 엽니다. K랩을 연 다음에 이제 실무시험, 이론보다 실무를 먼저 푸는 건 아시나요? 이론 먼저 풀고 실무 먼저 풀어도 물론 되지만 이론 풀다가 막히면 열받아가지고 생각도 안 나고 막 벌벌 떨리고 막 그래서 실무 풀이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를 먼저 푸세요. 실무를 먼저 푸시고 자 보면 회사 코드가 나옵니다. 문제 책에 다 있어요. 회사 코드가 07131이래. 그럼 K랩에서 회계 1급 선택하시고 0713을 적으면 그냥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입력을 하면서 연습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할 거예요, 주로.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수험 번호 입력하고 이름 적고 뭐 감독관 확인 번호 적고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 한 번은 설명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일단 카페로 오셔야죠. 카페 오셔서 왼쪽 아래 메뉴 중에 보면 기출문제 백데이터가 있어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기출문제 백데이터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여기 급수별로 보이세요? 여기 수험번호 입력 방식이라고 써있는 거 4개. 세무 1급, 세무 2급, 회계 1급, 회계 2급이 있어요. 1급이시죠? 1급짜리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첨부 파일 있는 거 요거를 내려받으세요. 회계 1급 에그 회계 1급이라고 되어 있는 걸 내려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요렇게 깔리죠. 회계 1급 에그가 깔려요. 또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알집으로 알집 풀기, 압축 풀기, 알집으로 압축 풀기, 압축 풀기 아시죠? 압축을 풀면 이렇게 폴더가 생깁니다. 회계 1급짜리 폴더가. 이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일로 왔네요. 그런 다음에 회차별로 쫙 기출문제 보이시죠? 그 중에 지금 71회니까 71회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K랩이라는 폴더로 또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텍스라는 파일 있죠. 텍스 이게 실행 파일인데 요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되죠. USB 꽂으면 설치 메시지 뜨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대기하면은 물론 여기 있는 수험 번호는 가짜 수험 번호고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수험표 내에 진짜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거죠. 하고 이름 칩니다. 김대차 치고 A형, B형은 문제지에 보면 나오겠죠. 자기가 받는 게 A형인지 B형인지 선택을 하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 땡 하기 전까지는 안 알려줌 그러고 기다리고 있죠. 안 알려줌 그러다가 시간 딱 되면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연습할 때는 여기 다시 이 파일에서 뒤로 돌아 나갑니다. 뒤로 돌아 나가면 여기 설치는 이렇게 70일에 설치는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이 한글 파일이 대부분인데 요 몇 회 동안 PDF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글 파일이에요. 더블 클릭. PDF가 처음 뜰 때는 좀 오래 걸리죠. 좀 기다렸다가 자 보면은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수험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험번호가 23번. 물론 제 책에 보면 책에다가 여기 수험번호 감독관 번호 써드렸죠, 그죠? 써드렸으니까 연습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혹시나 그냥 다운받아 할 때는 열어보시라 이거죠. 그럼 다시 K랩에서 여기다 23번 치고 엔터 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엔터네요.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K랩을 여는 거하고 다른 점은 여기 급수 보이고 이름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 답안 작성란이 2개 있죠. 답안 저장란이 있고 답안 작성란이 있고 이 아이콘이 큼직한 게 2개가 있죠. 이거 빼고는 연습하는 건 똑같아요. 연습하는 건. 그래서 이 수험번호 입력 방식은 사실은 시험 보기 직전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에 그냥 한두 번만 연습 삼아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굳이 뭐 감독관 번호 적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답안 작성하는 거 눌러보실래요? 답안 작성 객관식 문제 찍는 거 이거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어서 찍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실무 답안 아세요? 맨 마지막에 실무 답안 물어보는 걸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닫기 그러면 저장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 한두 번만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실무 청소 스포츠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뭐 필요할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회사라는 걸 참고하시고 제4기 기간 어쩌고저쩌고 자료이다. 1번 기초정보관리. 기초정보관리가 총 3문제가 나옵니다. 10점. 기초정보관리가 3문제가 나와요. 합쳐서 10점. 회계 2급짜리면 6점짜리 3개 18점인데 이제 1급이니까 10점. 10점이 어디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메뉴 나왔죠? 거래처 등록하렵니다. 거래처 등록. 그럼 메뉴, 거래처 등록으로 갑니다. 거래처 등록 어딨나 모르요? 큰일 나요. 그럼 실무 강의부터 다시 들어요, 빨리. 거래처 등록하셔서 회사 코드는 201번 주래요. 201 엔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주 미래 IT 거래처 유형 동시에 숫자로 3 치거나 탭을 치거나 사업자 번호 119 81 88954 대표자명 어딨니? 이미래. 그리고 업태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서비스업.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있는 대로 치면 되죠. 주소. 근데 문제 보니까 밑에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그랬죠. 생략해도 되고 입력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상시 하던 대로 F2번 눌러서 하면 이상하게 나오죠. 이럴 때 하지 말고 잽싸게 오른쪽에다 그냥 적어요. 그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띄고 1808 가로 열고 봉천동 이런 식으로 직접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끝 나오시면 돼요. ESC 제가 하는 기능 하나하나 잘 따라하다 보면 필드에 나갔을 때 실전에 갔을 때 훨씬 있어 보일 거예요. 잘하면 연봉 1, 2천만 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11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따라 해봐요. 좀. 그 다음 당사 제품의 매출 신장을 위해서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자 한다. 다음 같은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여 229번에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를 하래요. 계정 과목 등록은 여기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입니다. 귀 좀 열고 사세요. 중요한 거죠. 클릭인지 더블 클릭인지. 자, 무형자산의 229번. 근데 문제에 코드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냅다 229번을 치면 되잖아요. 그럼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나오고 그 중에 오른쪽 여기죠? 여기에 클릭을 해서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엔터. 성격 있네요. 1번 일반. 그리고 다른 건 없고 현금 적용 1번이니까 아래쪽에 여기 빈자리 아래쪽에 가서 1 치고 엔터 칩니다. 라이선스 계약금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끝났죠? 자, 코드 번호 229 바로 적고 오른쪽에다 메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빨간색 과목을 고치라고 나올 때는 여기 클릭이 안 되잖아요. 여기. 그럼 이럴 때는 컨트롤과 F2를 같이 누르면 클릭이 되죠. 참고만 하세요. 그냥 컨트롤 F2입니다. 나오시고. 안 나와요, 근데. 자, 이제 문제 1번에 3번입니다. 1번에 3번은 당해년도 기초 원재료가 150만 원인데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명세, 정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를 모두 수정하시오. 어머나 큰일 났다. 자, 원손이제 기억납니까? 원손이제 기억 안 나요? 그 실무 강의 찾아서 들으세요. 듣고 오셔야 됩니다. 원손이제 여기입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 클릭. 먼저 기초 원재료는 어딨냐? 여기 원재료 안에 있죠. 원재료 클릭.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아니에요. 클릭입니다. 클릭하고 기초 여기다가 150만 원을 적습니다. 아직 엔터 안 쳤어요. 여기 원재료가 2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숫자를 엔터 치는 순간 바뀌죠. 2250으로 바뀌고 나옵니다. 아직 여기 맨 밑에 여기 뭔지 모르지만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30730인데 요거를 이제 확인 또는 ESC로 나오는 순간 여기가 바뀌었죠. 32230으로 바뀌었죠. 자, 이걸 메모하는 겁니다. 이걸 메모. 32230 메모. 32230 문제지에다가 여러분 문제 실제 시험 볼 때는 문제지를 봤잖아요. 그럼 32230 메모.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원가명세서예요.
원가 명세서에서 32230이 나왔어. 그 다음 원 다음에 손으로 가야죠. 손익계산서. 자, 이 숫자를 32230 메모하고, 아니면 여러분 모니터 화면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막 빈자리로 옆으로 밀어 넣어요. 보일 만큼만 쫙. 여러분은 모니터 크잖아요. 모니터 쭉 끝에가 밀어놔. 밀어놓고 보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간 다음에 원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 여기죠. 제품 매출원가 클릭입니다. 그 중에 단계 제품 제조원가 여기 있죠. 여기다가 32230 플러스 엔터 치면 여기 바뀐 거 보이시나? 어쨌든 ELCC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바뀌어서 요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는 거 못 봤지만 바뀌었어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89625. 그것도 메모. 89625. 왜 이걸 하는지 그걸 지금 와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알아서 가세요. 원손 다음에 2.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이 숫자 89625를 가지고 갑니다. 전기분 잉여금 계산서 여기죠. 여기 가서 여기입니다. 89 얼마였죠? 625. 여기다가 89625 플러스 엔터 치는 순간 메뉴의 숫자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132725. 요거 메모. 132725. 132725 725 이렇게 마지막 이걸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자, 요 숫자 132 요 숫자 132725 이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로 가서 대변에 여기가 132725 플러스 엔터 치는 순간 일단 끝나죠. 그 다음에 이게 기초원재료랬죠. 어쨌든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이거 가기만 하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나오시고 끝.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손 이제 재무상태표에다가 이걸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원손 이제 순서 됐죠? 당해년도 기초원재료. 당해년도 기초원재료는 전년도 말 기말이죠. 전년도의 기말이죠. 그죠? 그럼 잠깐만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 다시 요 기초 요게 이게 전기재무제표잖아요. 그 중에 원재료가 전년도 말이죠. 전년도 말이잖아요. 단기초잖아요. 그럼 이게 150인 거지. 그래도 좀 대차 차익은 뜨네요. 전기말이 단기초입니다. 전기말이 단기초예요. 이거 왜 차익이 왜 뜨지? 이상한데. 일단 요거만 하면 일단 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잠깐. 제공품이 270인데 여기 원가 명세서에 변경됐다고 나오고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기초 여기 아니었나봐요. 아이 참말로. 잠깐만요. 여기가 원재료가 아까 150 원래 200이었죠. 원래 200이었죠. 어이 뭐 잘못 왔나봐요. 지금 이게 단기초라고 나오죠. 원가명세서에서 큰일났다. 원가명세서에서 원재료가 이게 전기말인데 이게 기초원재료를 150을 적었죠. 지금 기초 전기말이 단기의 초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전기분해문제표란 말이에요. 잘못 고쳤어. 이거 원래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없었고 여기가 기말 원재료가 전년도 기말이란 말이에요. 전년도 기말. 그게 단기초죠. 요게 150이었네. 요게 여기서 안 고쳐지잖아요. 참말로 다 고쳐야 돼. 다시 다 고쳐야 돼. 그러면은 이걸 그냥 안 고쳐지면 어디로 가냐? 여기 지금 기초원재료가 안 고쳐집니다. 지금 기말이 클릭이 안 되잖아요. 클릭은 되는데 안 고쳐져요. 그럼 어디로 가냐? 나가서 다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었더니 이 기초잖아요. 당해년도 기초죠. 야, 이게 함정인데 당해년도 기초가 바꿔 말하면 전기말입니다. 전년도의 기말이죠. 전기의 기말이 되는 겁니다. 전기의 기말 원재료가 150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여기 제 원재료 있죠. 이게 150만 원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가서 자 원가명세서 다시 가면은 뭐 반영됐다고 나와요. 이렇게. 알았다 그러고 원재료비 들어가 보면 기말이 150으로 바뀐 거 보이죠.
그리고 나오면 여기가 31230으로 바뀌었죠. 이 숫자 다시 312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1230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 다음에 손으로 갑니다. 손익계산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근데 어디 돌아가는 건 봤죠? 두 번 연습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매출원가로 가서 매출원가로서 여기 31230이죠. 3123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오면 여기가 90625로 바뀌었죠. 90625 메모. 90625 메모.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 꼭 보셔야 돼. 지금 어디 돌리고 이 뺑뺑이가 한동안 안 나오더니 최근에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 두 번 연습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진짜로요. 믿거나 말거나. 90625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요. 나갑니다. 나가시고 원손 다음에 이 잉여금 계산서로 가서 여기가 9062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 여기가 90625로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여기 133725 요거 메모 133725 요걸 메모해서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마지막 재무상태표로 왔을 때 여기가 133725 플러스 엔터 치면 차익이 사라지네. 맞아요. 차익이 괜히 뜨는 게 아니었어. 요거 원재료 기말 당해년도 초과 전기 기말이라는 거 당해년도 초과 전기 기말이라는 거 요거를 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서 원재료 기초를 고쳤네. 이렇게 저도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신경 긴장해야죠. 근데 저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손 이제 순서로 간 거 돌렸죠? 이 뺑뺑이 돌리고 4점이에요. 크죠? 334점. 이 제 점수 제일 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메모하고 가야 돼요. 자, 이제 일반존표 갑니다. 일반존표는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죠. 일반존표 부가세 신경 쓰지 않는 거죠. 5문제씩. 일반존표 5개, 매입 매출 5개. 나올 때가 있고 6개, 5개 나올 때 있고 조금 달라요. 6개네? 아이고 좀 헷갈리네. 세무이급 할 때가 5개구나. 자, 여기는 6개예요. 자, 봅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7월 16일이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 단기매매증권이죠. 그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통지서를 받았대. 배당금 통지서는 배당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세금 고려하지 말고 수령일에 배당 확정된 걸로 해라. 그날 확정됐대. 수령일이 어디 있니? 딴 거 없나요? 여기 7월 16일 날 지급기간이 돼 있어요. 지금이 7월 16일이죠. 그럼 배당금을 받은 거죠? 자, 일반존표 갑니다. 자, 이건 닫고 일반존표 입력으로 가서 7월 16일 0716 학원 수업하는 것처럼 해볼까? 이걸 좀 줄이고 자, 한글 파일 이 문제를 같이 보면서 입력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릴게요. 그럼 자, 차변 돈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건 차변이잖아요. 아, 이걸 분계를 여기다 쓰실래요? 저 같으면 안 쓸 거예요.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고 말지. 그리고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만 표시. 굳이 표시하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시고 바로 입력하세요. 바로 입력하면 금액이 얼마였죠? 금액이 얼마였어? 150만원. 150만원이고 대변에 배당 받았으니까 배당 찍고 엔터. 배당금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이에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는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시간 가니까. 여기다 굳이 보통 예금 150만원, 대변에도 굳이 배당금 수익, 그리고 금액까지 150만원 이렇게 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최소한도로 메모만 하고 바로 입력해야 돼요. 시간 부족에 허덕이다 울지 마시고 지금 제가 시간 절약하는 팁 알려드릴 때 그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보시겠죠? 그 다음 7월 25일 갑니다. 그 다음은 7월 25일 날 자, 제조공장 운영을 위해서 시민은행으로부터 9,500만원을 차입했대요. 상환일자가 내년 다음 연도 6월. 그럼 1년 이내란 얘기죠. 1년 이내 단기입니다. 단기 차입금. 그리고 수수료 제조경비로 처리할 것. 제조경비는 결론은 500번대로 처리해라 이거죠. 500번대로 처리할 것 이 소리고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하나의 전표로 적으렵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바로 입력하면 제일 좋아요. 차입금 눈에 보이죠? 수수료 비용 보이죠? 보통예금 보이죠? 입력하면 되지. 이거 뭐하러 분계 적고 있어요? 라고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고 빌렸으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고 거래처는 시민은행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떼고 들어왔죠? 수수료를 떼고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800번대가 아니라 5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분계 쓰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가능하면 요 정도만 메모하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만 메모해도 입력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지장 있어요? 답안 채점 때문에 시간 버린다고요?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전표로 와서 ESC 날짜 25 적고 대변에 차입부터 적습니다. 단기 차입금 거래처 시민은행 시민 두 글자 치고 엔터. 금액을 9,500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인데 500번대 제조원가로 처리했으니까 500번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래요? 15만원 나오죠.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 보통예금 1039는 끝났잖아요. 분계에다가 9,485만원 적고 입력도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최소한 된 메모만 하고 바로 입력하는 것이 센스입니다. 이런 걸 배우셔야 돼. 나중에 11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런 거 잘 배워서 회사 가서 인정받고 그리고 특히 능력급 받는 데 가시면 능력급 남들보다 1천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11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배우세요. 3번입니다. 8월 31일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 예납액 110만원 현금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랬죠. 이때 여기다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비용 처리하면 그냥 법인세 등 이렇게 돼요. 법인세 등인데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라 이거죠. 그럼 이미 끝났잖아요. 선납세금 현금으로 분계하면 되지. 굳이 분계하는 건 사실은 시간 낭비입니다. 선납세금 대변에 101 현금 이러면 끝나죠. 굳이 메모하려면 이 정도만 메모하고 바로 입력하세요. 바로 입력. 자, 전표 ESC하고 화살표 0831 그리고 대변부터 써도 되고 대변에 현금을 써도 되는데 대변 현금을 생략하고 1번 출금 적어도 되죠. 그리고 선납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산 처리할 때는 선납이고 비용 처리할 때는 법인 치면 법인세 등이 나와요. 이걸 입력하면 돼요. 자, 다시 선납세금 금액을 110만원 끝입니다. 대변에 현금은 안 적어도 되죠. 물론 출금으로 안 적고 차변에 선납세금 적은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편하신 대로. 그 다음 9월 5일 당사 최대 주주인 김으뜸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이야 좋겠다. 저도 기증받을 수 있는데 남는 땅 있으면 기증 좀 해봐요.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비용인데 뭐 이런 게 와 있니?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은 수표를 발행해줬다. 수표를 발행할 때 쓰는 말은 당좌예금이죠. 그죠? 당좌예금. 토지의 공정가 시가 공정가는 5천이고 장부가는 4천이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분계하는 건 사실은 시간 낭비인데 굳이 하려면 자, 토지를 기증받았어. 그럼 차변에 토지. 여러분은 코드 모르니까 토지. 그리고 대변에 자산을 기증받을 때 쓰는 말이 자산수증 이익. 자산수증이익.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일단 기증받아도 일단 이제 내 걸로 이제 쓰려면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 비용으로 수표 발행해줬대. 102 당좌예금으로 200. 더 이상 없잖아요. 끝이지. 이때 토지 금액을 뭘로 적을 거냐가 포인트인데 이때 토지 금액은 공정가액으로 적어라. 공정가. 이거 배우셨나요? 공정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만 메모하고 바로 입력해라. 날짜 0905. 이럴 땐 센스껏 대변부터 입력해라. 차변은 하나고 대변이 2개잖아요. 이럴 때는 센스껏 대변부터 먼저 입력하시는 게 외려. 먼저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을 자산 치고 엔터 쳐도 물론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수증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어쨌든 입력하시고 금액은 공정가 기준. 그래서 공정가가 5천만 원. 일단 5천. 그리고 또 대변에 방조예금 수수료 준 거 아니구나. 이전 비용 취등록세 등록하는 거 2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토지 지문 끝이에요. 결국은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돈은 모두 원가에 산입합니다.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차변 토지 하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4일 상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이 아니라 이자네, 이자. 이자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차입금이 아니라 이자죠, 이자. 이자를 현금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쓸 것도 없잖아, 이것도.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고, 태변에 103 보통예금 끝난 거죠. 입력하면 되죠. 날짜 ESC 14. 차변에 이자만 치면은 여러 개 뜨죠? 이럴 때 한 글자 더 치면 더 빠른데. 어쨌든 넘어가고, 금액은 12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 간단하죠? 최소한만 메모를 하고, 최소한만 메모하고 바로바로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그 다음 문제 6번. 10월 5일 날 신다컵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계정가가 보이면 체크 또는 동그라미, 밑줄 쫙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명화상세로부터 받은 어음, 어디로부터 받은 어음, 즉 받으러 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받으러 옴을 배에서 양도 녹여줬잖아요. 그럼 이미 머릿속에 분개 안 돼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받으러 옴 끝난 거잖아요. 분개 안 되면 말짱 헛거고. 자, 어쨌든 자, 그럼 차변에 251 그리고 거래처는 날씬닷컴,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 옴 110의 거래처는 명화, 날씬한 명화인가봐. 날씬 명화 이렇게 되죠. 그럼 251 110 이렇게만 적어도 아는 사람은 알죠. 모르는 사람은 백날 해도 모르고 아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압니다. 저렇게 251 외상매입금 110 받으러 옴 바로 입력하면 되죠. 날짜 ESC하고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1005 그래놓고 차변에 251 외상매입금 거래처 날씬 그리고 금액은 500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 온 110 자주 쓰는 코드 10개 정도만 외워도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능력급 받는 데 가면은 그런 10대 개 외우고 안 외우고 차이가 2천만 원 연봉 차이 납니다. 안 믿으시죠? 당해봐요. 같이 일하고 같이 야근하고 같이 똑같이 월급 근무했는데 걔는 4천만 원 받고 나는 2천 받고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봐요. 걔는 3천인데 나는 1,800이야. 해보실래요? 해봐요. 어쨌든 많아요. 어쨌든 거래처는 명화 이렇게 되죠? 끝. 입력됐죠? 251 110 몇 번만 입력해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 전표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부터는 좀 끊어서 갈게요.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지치니까 끊어서 갈 테니까 일단 잠깐 머리 식히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